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주변에서 불평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날씨보다도 더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로 삐치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또 작은 것 하나로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매거진으로 인해서 저녁이 즐거워지는 분들이 더욱 많기를 기대하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호텔비가 가장 비싼 곳은 러시아 모스크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호텔스.com 조사 결과 모스크바의 하룻밤 호텔비가 평균 320불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이 300불로 2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가 250불로 3위, 멕시코 캔쿤이 230불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미시건 애비뉴에 자리한 드레이크 호텔에 영국 여왕이 시카고를 방문할 때만 묵는다는 방이 있는데 갑자기 그곳 1박 숙박비는 얼마나 될지 그게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임신 중에 힘내려고 일부러 고기를 찾아서 드시는 임산부들 계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소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아들의 생식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소고기를 먹는 임산부의 아들은 이보다 적게 먹었을 때보다 정자수가 24%가량 적었다는 겁니다. 정자의 농도 역시 소고기 섭취량이 많을수록 연해졌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가 소를 키울 때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과 목초에 뿌리는 살충제 등이 임산부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고기조차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는 우리의 임산부 어머니들, 숭고한 출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식량 100만 톤가량이 부족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엿새 동안 북한을 방문한 WFP 세계 식량계획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흉년을 겪은 데다 외부 지원이 75%나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측은 식량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2년 전에는 세계 식량계획의 원조를 거부했었는데요. 태도가 바뀐 북한의 모습, 역시 그곳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EU, 유럽연합 기관들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불시 단속으로 부패 스캔들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마피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 경찰 150명은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 본부와 유럽의회 등 EU 기관 40여 곳을 기습 조사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적어도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피아의 검은 손이 유럽 의회까지 손을 뻗치는군요. 참 심각합니다.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멋지고 유용한 패션 정보를 전해드리는 패션 101, 섬나라 일본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부자 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부자 되기 시리즈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중에 다이어트 한 번쯤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 없으시죠? 세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 이 끊임없이 날씬해지고 예뻐 보이려는 여자분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날씬해 보이는 옷이 있다면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패션 101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101의 윤지연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영원한 우리 여성들의 숙제, 다이어트. 특히 이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긴 한데 그동안 겨울 내에 두꺼운 코트로 가리고 다녔던 살 때문에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닐 텐데요. 그렇다고 살을 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런웨이 모델처럼 마냥 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던 운동을 해보려고 하니 식욕만 더 돋는 것 같고 이래저래 살짝 증가한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날씬해질 수 없다면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사이즈는 아주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날씬해 보이게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블랙, 블루, 네이비 등 어둡고 차가운 컬러의 옷을 입으면 밝은 컬러의 옷을 입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핑크, 옐로우 등의 밝고 따뜻한 컬러는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약간 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베이징 룰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검정색입니다. 상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탑이나 자켓을 어두운 색으로 입어주시고요. 나는 하체에 살이 많다 하는 분들은 바지나 스커트를 어두운 색으로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씬해 보이는 데에는 이 옷의 패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패턴에 따라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큰 패턴의 옷을 입으면 작은 패턴의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작은 꽃무늬나 다트 무늬를 즐겨 입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선이 분산되어서 몸을 더 팽창되어 보이게 하는 데 반해 큰 무늬의 옷을 입으시면 시선이 그 무늬 쪽으로 집중돼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올해 복고 스타일의 꽃무늬가 유행인데요. 크고 화려한 컬러의 꽃무늬를 선택해서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날씬해 보이는 패턴으로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데요. 이때는 가로 스트라이프보다 세로 스트라이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줄 무늬는 시선을 가로로 가게 하기 때문에 몸을 양쪽으로 팽창되어 보이게 만드는 반면 세로줄 무늬는 위아래로 길어 보이기 때문에 슬림하면서도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흰색과 진한 색이 믹스된 세로줄 무늬 옷을 입으시면 날씬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패턴뿐 아니라 어떤 소재의 옷을 입는가에 따라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몸에 너무 타이트하게 붙는 면이나 스판 소재는 몸매 라인을 예쁘게 표현해주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부분의 살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반면에 물 흐르듯이 떨어지는 실루엣의 낙낙한 쉬폰이나 실크 또는 실크 느낌을 낸 얇은 알크릴 소재는 몸에 감기는 듯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가장 슬림한 룩을 완성해줍니다. 자, 약간 낙낙한 사이즈의 쉬폰이나 실크 소재의 셔츠를 입어보세요. 가릴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매끄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아주 시크하게 보이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룰은 자신의 몸 중에서 가장 날씬한 부분을 드러내고 강조하라는 것인데요. 목선이 길고 예쁘신 분들이라면 목 부분이 파인 옷을 입으시고요. 자신 있는 부분에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귀걸이나 목걸이로 액센트를 주어서 목 윗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체는 살이 좀 있지만 다리가 가늘고 예쁘신 분들이라면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어서 다리를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명한 컬러나 화려한 디자인의 구두를 신으시면 아무래도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서 가리고 싶은 상체나 허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실 수 있답니다. 자, 어떠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팁만 적용하여도 한 사이즈 정도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입니다. 모델처럼 빼빼 마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화배우처럼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요? 현재 내가 가진 모습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형 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게으른 여자보다 자신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랍니다. 우리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기왕이면 가장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패션 101의 윤지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네, 이어지는 코너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섬의 나라 일본 제4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초의 항구 도시 고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교토의 볼만한 곳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섬의 나라 일본으로 함께 떠납니다.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섬의 나라 일본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이면서 온천의 나라 일본, 또 도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코네라는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어 몸을 담그면 세상이 홀가분하게 느껴지는 기분은 매일 따뜻한 일정에 피곤이 쌓이는 관광객에겐 얼마나 도움이 될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긴키 지방엔 볼 것들이 많은데 간사이 공항에서 약 30분 정도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베까지 들어가면 조각공원 같은 전시물이 보이는데 그 넘실거리는 파도와 150여 년간 국제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해온 그 고베항엔 고베 해양박물관이 그물을 널어놓은 듯한 조형물을 비롯한 정종잔 같은 또 이 고베 포트 타워의 108m나 되는 조형물이 눈에 탁 들어오며 옆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이 대조적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이 고베는 서일본 최초의 항구 도시로 19세기 말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주요 무역항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아시아와 유럽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에 다른 도시보다 훨씬 그 외국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3대 거성 중 하나인 이 히메지 성이 일본만의 독특한 성과 문화로 아름다운 도시를 자아내게 하고 3,911m나 되는 아카시 해협 대교가 저녁에도 밤 대낮처럼 조명을 밝혀 멋진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토 지방은 역사, 문화, 유적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으로 은각사와 금각사, 청수사, 이조성, 평안신궁 등을 통해 일본 문화유산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킨카쿠지의 황금 국악의 화려함은 절경의 극치라 할 수 있는 호수와 섬의 기백을 자랑하는 소나무 또 황금 누각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찰과 일본인의 정원, 옛 촌락들이 교토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으며 이 기요미즈 대락과 긴카쿠지와 함께 교토의 3대 관광 명소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교토라 불리는 산렌자카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유회란과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보내온 조선인의 귀와 코를 묻어놓은 귀 무덤 또 미미즈기도 한국 관광객에겐 잊지 못할 곳으로 고인의 넋을 기리게 되는 곳입니다. 교토타워는 1964년도에 세워진 곳으로 100m 높이의 전망대가 있어 교토 시내는 물론 오사카와 나라까지도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일본의 70여 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이 나라 도시는 710년부터 70여 년 동안 교토와 더불어 일본 문화의 진수를 보였던 곳으로 사슴들이 마음 놓고 살고 있는 나라 공원과 일본 최대의 불상이었던 이 도라이지의 이 다이부스, 역사 깊은 신사인 가스가타이샤 등 삼국시대의 영향으로 세워진 일본 최초의 국가를 뜻하는 나라는 순수한 우리말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도시의 번화가인 이 산조도리와 808년에 완공된 이 니시노교의 대표적인 사찰인 야쿠시지가 옛 전통과 산증인으로의 세계 흐름을 관광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천과 이국적인 바닷가, 아름다운 경관을 과시할 수 있는 규슈 지방, 또 후쿠오카, 나가사키, 또 구마모토, 아소산, 베푸 지역과 또 여름엔 아름다움의 연속인 경관, 또 겨울엔 스키로 유명한 삿포로 지방의 눈 축제인 홋카이도 지방 등은
일본을 관광하는데 도쿄의 근교와 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과 빼놓을 수 없는 일본 관광 일정의 핵심임에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작든 크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처음부터 자본이 풍부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은행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왜 은행과 동업해서 같이 성장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은행을 잘만 이용하면 그 어떤 든든한 사업 파트너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기 시리즈 오늘은 은행을 이용해서 비즈니스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은행에 근무하는 이수덕입니다. 오늘은 부자 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려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은행원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은행이란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100% 저축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행 문을 두드리십시오. 알뜰살뜰 저축한 종잣돈만으로도 은행의 도움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융자, 즉 SBA 융자를 통해 사업 구입 비용은 물론 운영 자금까지도 최소한의 서류로 신속하게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비즈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은 대출의 하나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셔야 하는 경우라던가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늦어져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등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출입니다.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은 필요할 때 꺼내간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아무 때나 갚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갚는 대로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 돈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개인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고요. 물론 이런 경우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도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자기 자본만으로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과 은행과 동업해서 자산을 늘려가신 분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또 장소도 넓혀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를 보면 렌트비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커머셜 빌딩의 경우 25%의 다운 페이먼트만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본인이 구입하시려는 건물의 51%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 심지어는 10% 다운 페이먼트만으로도 건물을 사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시는 대신 그 돈으로 모기지를 낼 수 있다면 세월이 흐른 후 건물 하나가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서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하시거나 수출을 하실 때도 역시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은 세계의 여러 은행들과 코레스 관계를 맺어 수출입하시는 분들의 신용장 개설이나 수출 대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입에 필요한 대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은 우리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금융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금융기관들을 잘 이용함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